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7월 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하락장 속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과거에 만약에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미래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비트코인 지금 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 10년 차트인데, 이 비트코인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곳이 저평가 영역,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고평가 영역인데, 저평가와 고평가, 저평가와 고평가, 저평가와 고평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장세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서 학습을 했듯이 저평가 영역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런 구간에서 사면은 요런 구간 동안 다 손해입니다. 여기 들어갔어도 다 손해 구간이에요. 근데 하지만 요 구간에 있던 모든 매수자들은 요 구간에서는 전부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그 평범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굉장히 좀 소홀히 했잖아요. 방송을 소홀히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옛날부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에서는 사실 방송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제 말을 듣고, 뭐 물론 투 본선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 말을 듣고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뭐 간혹 가다가 있더라도 저평가 구간일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평가 영역일 때 가서 이익을 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상자산 자체가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기 시작했고, 왜냐면은 고평가 영역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들을 봐보시면 과열된 상승장이 오기 시작하면은 방송 숫자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방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7월 5일 시점에서부터는 저평가 영역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업로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영상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고, 뭐 구독자분들도 조금 떨어졌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야말로 진짜 그 남아있는 분들이랑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토론도 하고 좀 으쌰으쌰 하면서 다가오는 그 기회를 잡아나가는 그런 좀 시점으로 활동을 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좀 영상 업로드가 좀 잦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멤버십 구독자님들한테 특별한 어떤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멤버십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뭐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방송이라던가 이런 걸 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이제 멤버십을 유지해 주셨던 분들께도 뭐 진심으로 어떤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런 분들께 보답을 하고자 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워드막스가 정말, 하워드막스 누군지 아시죠? 처음 메일함을 열면은 그 제일 먼저 확인을 한다는 그 하워드막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보통의 투자자는 사이클의 본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통의 투자자는 여러 사이클을 겪어볼 만큼 충분히 오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의 투자자는 금융사를 읽지 않아서 과거의 사이클에서 가르침을 얻지 못하는데, 그러한 반복되는 패턴과 그 이면의 이유에 주목하기보다 주로 분리된 사건의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본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이클의 중요성과 사이클의 행동 지침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고평가 사이클과 저평가 사이클이 있는데, 저평가 사이클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투자 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볼 만한 그런 시장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라는 거를 저평가로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실력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하락장에서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실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나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하락으로 계속 가는 곳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시도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이라고 한다 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 중에서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전체가 빠지는 장에서는 개별 종목이 어떤 종목을 특출난 종목을 골라내지 못하면 다같이 하락 국면에 빠져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비단 국내 주식만 그러느냐? 아니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어떤 서울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전국적인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이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짧은 어떤 투자 경험에 의하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전체 사이클에 맞게 상승을 잡는 게 아니고서 하락 중에 어떤 뭔가 특정 종목, 특정 지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전체 하락 사이클을 맞았을 때 한 번에 자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번에 루나 사태도 그렇고 진짜 많은 자산 증식을 이뤄냈다가 예를 들면은 100억, 200억, 300억까지 갔다가 진짜 몇 억만 남거나 아니면 몇 천만 남거나 아니면 정말 몇십억대가 있다가 몇 천도 안 남은 그런 케이스가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발상을 하기보다는, 하락장엔 오히려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수량을 모아가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듭 또 말씀드려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락 국면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해볼 것인가. 적어도 제 채널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러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저와 비슷한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제가 원래 이 기사를 읽을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하워드 막스 님의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본 기사가 있어서 마침 방송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켰고요. 200조 굴리는 하워드 막스,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 주식 담을 찬스이다 라고 방금 제가 그 사이클 투자를 말씀하신 그 하워드 막스 님께서 최근에 이거 7월 4일 기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가진 주식을 모두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너무 비싸게 사서 너무 싸게 파는 실패한 투자의 전형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자, 워렌 버핏이 메일함에 있으면 그것부터 읽는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제가 맨날 방송에서 하는 얘기죠. 바닥만 기다리는 것은 큰 실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투자를 늘리길 권한다는 뜻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락 중인 사이클 어디쯤에 있다. 모두가 시장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고 과하게 낙관하는 고점도, 모두가 시장은 끝났다고 좌절하는 저점도 아닌 그 사이다. 그 누구도 특정 자산을 싸다 혹은 비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싼 시점이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때라고 본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이 바닥이니 모든 돈을 쏟아붓자는 말은 아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고요. 반대로 지금은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주장 또한 적절치 않다. 제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투자자분들,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명석한 투자자분들의 책을 읽고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금까지 이제 이 시장에서 버텨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라는 투자자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저에게 현물 매수를 시작한다면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비트 이더만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미넌스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왜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 갈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유효한 전략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이 도미넌스 차트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게 가상자산 전체 시장이라고 하면은 BTC가 제일 시가총액이 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두 번째로 크죠. 그럼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 비율, 이 도미넌스 비율이라는 게 결국 이 가상자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지금은 43%를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비트코인의 비중은 올라가는 거죠. 이 시장 내에서. 그럼 이 알트코인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패턴으로 이제까지 상승과 하락을 해왔냐면은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흐르면서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왔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차트인데 이런 상황이 뭐 그럼 하락장이었느냐? 하락장은 아니었어요. 하락장은 아닌데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올라야 알트코인들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제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식이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어요. 20년도 이때 구간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때 구간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때 구간 하락장이었는데 이때가 19년도 7월부터 19년도 12월까지 이때 구간에서는 아예 하락장이었어요. 이때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구간 20년도 1월 2월 구간 또 21년도 초 20년도 중후반이 비트장이었어요. 그 비트장이 오면서 비트코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비트코인으로 응집된 그 자금들이 다 이제 알트코인으로 쏟아지면서 그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캡처하고 또 막 퇴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뤄냈다, 어떤 종목이 막 이렇게 됐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돌아봐서 보면은 굉장히 고점 신호였다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좀 잘 느낄 수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어떤 걸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겁을 먹고 있고 또 대부분의 어떤 단톡방의 어떤 많은 분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겁을 먹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캡처할 때 내가 캡처를 할 때가 고점이다 라는 말이 시장에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저점이다 라는 또 지표를 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는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반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을 하다 말았는데 자,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그 19년도 4월부터 19년도 7월까지 비트코인 불장이었단 말이에요. 19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비트코인 불장 이게 이때일 건데 저는 그때 상승을 잊지 못해요. 그때 비트코인만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만큼 알트코인들은 올라줬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알트코인들은
좀 따라와주지 못하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장세,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오르는 장세가 뭐 23, 24, 25년도 사이에 앞으로 3년 안에 비트코인만 오르는 장세가 19년도처럼 똑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만약에 그런 장세가 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런 장세가 오면 비트코인을 한번 1회 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락을 맞이할 때 그때부터 저는 좀 알트코인을 모아갈 것 같은데, 이런 좀 지엽적인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현재 시점 상황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가지로 저희 그 세력 커뮤니티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좀 뭐 독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것저것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나가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채널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책을 쓰고 그리고 퇴사까지도 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요소들이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